네, 시작하겠습니다. 23번째인가? 벌써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 상대론 시작을 했는데 이퀴벌런스 프린시플 등가 원리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등가 원리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인슈타인 이전의 등가 원리를 우리가 weak equivalence principle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아인슈타인의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을 스트롱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weak equivalence principle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똑같다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르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갈릴레이의 실험, 모든 물체가 똑같이 떨어진다.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가속도를 갖고 있는다. 똑같은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비티 하에서 모든 물체가 똑같은 가속도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연일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weak equivalence principle을 갈릴레이나 뉴턴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갈릴레이, 뉴턴 다 그랬지만 펜들럼 진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를 갖는 이제 추를 이제 질량을 바꿔가면서 또 이제 오브젝트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데, 만약에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의 비가 다르다면, 비가 물체마다 다르다면은 이 주기가 여기에 두 개의 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지만 이 주기가 달라짐으로 해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진짜로 같은지, 아니면 얼마나 오차 범위 안에서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갈릴레오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두 질량 간의 차이는 정확히 말하면 레이셔죠. 레이셔로 하나를 1로 잡아놓으면 어차피 두 개가 같은 거가 되니까, 어떤 특정한 물체에 대해서. 자, 아무튼 두 질량 사이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에러 범위가 갈릴레이, 뉴턴 대략 1000분의 1 오더 수준이었고, 오늘 이야기할 에토버스 엑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이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에서는 유명한 실험이고요.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확신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프리시전이 엄청 올라가요. 이 1000만 분의 1 아래로. 이 얼마냐? 5억 분의 1인가? 그 정도 되는. 5억 분의 아니라 2억 분의 1인가? 따져보면 알 거예요. 그 정도. 자, 그래서 오늘 이 소위 말하는 에토버스 엑스페리먼트를 설명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이 다르면, 그럼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공전도 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만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소위 그냥 중력 가속도라고 느끼는 게, 중력이라고 느끼는 게 중력 가속도가 아니라, 중력이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정확히 중력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진짜 중력이랑 이 뉴턴의 그래비티랑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랑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심력이 합쳐진 거예요. 그쵸? 그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구가 이제 이쪽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여기가 북극이고
원심력의 방향은 이제 여기 F라고 써진 주황색으로 이게 원심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심 센트리퓨갈 포스인데, 자 근데 이게 여기 이쪽은 mg가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이쪽은 mi가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가속도에다가 이 센트리퓨갈 액셀러레이션 원심 가속도에다가 이런 게 될 것이고, 여기는 mg에다가 g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튼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말이죠.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해서 이 다른 거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고안을 한 건데, 자 스킴은 이런 거예요. 스킴은 이런 거고, 좀 몰려서 봅시다. 자 여기 뭐냐면은 여기에 이 지구를 이제 상정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적도도 아니고 북극도 아닌 데서 되게 살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특히 이제 이 실험은 유럽에서 행해졌으니까 처음에 그 북이 얼마 될 거예요. 뭐 50도라든가 45도나 뭐 그건 뭐 실험하는 데 종류에 따라 다르는데, 에트보스가 실제로 한 위치도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그래비테이션이 있고요. 이게 여기서 G라고 해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래비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로. 여기 이쪽 방향으로 이게 센트리퓨갈 포스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얘기한 F라고 하는 거, 센트리퓨갈 포스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여기에 물론 이제 실험 잘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평면이 사실은 여기에도 똑같지가 아무튼 센트리퓨갈 포스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도 뭐 중력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비티 여기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힘의 평형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그냥 이 이퀴벌런스 프린시플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면은, 여기의 평형은 그냥 요 둘 사이의 평형이고요. 요 힘과 요 힘 사이에 사실은 이 지렛대의 원리 때문에 여기 길이 LA가 있고, 여기 LB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 simple minded 어널리시스를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을 뭐 의식하지 않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하면, 얘는 그냥 mg, 그러니까 F A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곱하기 LA를 한 개, MA를 한 개, 얘가 LB에다가 MB G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렛대 원리 같은 거. 이게 사실은 뭐 토크가 제로가 되는, 그래서 이게 평형점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MI가 MG하고 일단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얘를 분석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그 뭐가 나타나냐면은 그 일단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하는 저울 평형 밸런스 양팔 저울에서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트 포스를 따져줘야 되는데 이 센트리퓨갈 포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얘가 성분이 두 개가 있죠. 성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그 이걸로 해줍시다. 하나가 이 수직 방향의 성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평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형에 참여하는 힘이 어떤 성분이냐면 요 수평 성분 좀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평형에서 참여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일단 중력이 있는데 LA에 중력이 있는데 MI 중력이니까 mg죠. mg에 g가 있고 그래비테이셔널 저기 중력 가속도 때문에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 이너셜 포스가 있는 거예요. MI에 그 다음에 이걸 G의 Z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저기 G는 중력 가속도고 그래비테이션 액셀러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G 프라임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센트리 두 개다. G 하나는 S라고 썼죠. 센트리퓨갈인데 얘는 이제 Z 방향, 그러니까 수직 방향인 거고 얘는 이제 수평 방향. 수평 방향이라면 사실은 이제 Z랑 수직인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A, B 인덱스를 해줘야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각각 A라고 하고 이걸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MIA랑 MGA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MIB도 있고 MGB도 있는데 요거는 각각 관성 질량, 중력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번 왼쪽에 있는 물체랑 오른쪽에 있는 물체의 아무튼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오른쪽에 LB랑 똑같은 이제 방식으로 우리가 성립을 하겠죠. 여기에 A 대신에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이걸 우리가 1번 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왜 먹통이 되어버렸냐?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 이쪽 방향 수평 방향에 우리가 토크를 생각해줘야 돼. 자, 바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게 토크. 수평 방향의 토크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이 G 방향의 토크죠. G축을 중심으로 한 여기 G라고 하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Z축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도는 성분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개의 토크가 그러니까 A번에 작용하는 토크가 있고 그쵸? B에 작용하는 토크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이제 값이 똑같지 않으면 토크가 생길 거고 그럼 이제 뒤틀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 뭐 하냐면 이게 결국은 이게 토션 밸런스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뒤틀림 저울이 되죠. 토션 밸런스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토크가 얼마나 생길 것이냐 그 토크는 일단 그 X축에 아니 A번에 작용하는 토크가 뭐냐면 LA의 힘은
mi의 그 a가 있고 여기에 이제 수평 방향에 결국은 그 acceleration 우리 지구의 원심 가속도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긴 원심 가속도가 여기에 작용을 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또 토크가 있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mi의 b의 gs 프라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2번식이라고 합시다. 자 1번식으로부터 이제 2번식을 우리가 간단히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로 이제 모을 수가 있는데 두 개를 풀어서 쓰면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는데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뭐냐면은 두 개의 b, 그러니까 그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의 b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알파 b도 m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의 b 이렇게 쓰면 1번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쓰냐면은 일단 그 얘를 그 L 좌변을 일반식의 좌변을 그 LA에 M에 IA를 성분을 그 괄호 밖으로 끄집어내고 나면은 우변이 이렇게 알파 A를 쓰고 G 마이너스 G 프라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변도 마찬가지로 LB에 MI의 B에 알파의 B에 G 마이너스 G 프라임 별게 아니고 여기서 이거를 다시 MI의 A에 알파 A라고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MI 요거를 이제 공통으로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그 좀 간단히 하면 이제 다시 LP에 MIB가 어떻게 다시 쓰냐면은 자꾸 LI라고 하네. LA의 MIA 곱하기 이렇게 써도 되죠. 알파 B의 G 마이너스 GZ 프라임의 알파 A G의 마이너스 GZ 프라임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2번식에 2에 넣는 거죠. 대입하면 요거 2번식이요. 여기에 대입을 하면 얘는 토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뒤에 항을 이걸로 바꾸는 거. 뒤에 항에서 요 파트를 이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 값을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LA에 MIA를 앞에다 쓰고 나면 그 GS 프라임도 쓰고 이걸 다 공통으로 끄집어내고 첫 번째 항은 1이고 1 마이너스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냥 요 값이 되죠. 요 값이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다시 잘 정리하면 그냥 하면 되니까 MI의 GS 프라임에
이게 이렇게 되죠. 얘를 통분을 해서 알파 b g 마이너스 g z 프라임으로 통분을 하고 나면은 여기 알파 b에 g 마이너스 g z 프라임 이게 1에서 나오는 거고 빼기 알파 a에 g 마이너스 g z 프라임 해갖고 사실은 이거 아니지 이렇게 되지. 사실은 얘들이 지워지고 이거는 사실은 다시 쓰면 그냥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알파 b 마이너스 알파 a에 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다 됐어요? 다 됐고요. 우리가 잘 봐봐요. 여기서 토크인데 토크 측정은 일단 여기서 측정하는 값이 뭐냐면은 측정하는 값이 토크를 측정할 수 있고요. 얼마나 뒤틀렸느냐를 보고 뭐 요거는 주어진 거 값이고 요것도 주어진 값이죠. 요거는 그 원심 가속도의 수평 성분이고 이건 중력 가속도니까 이것도 주어진 값이고 이 토크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알파 B하고 알파 A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알파 B하고 알파 A가 서로 다르면 토크가 측정이 될 거고요. 이 측정을 했더니 안 나오더라 이거죠. 측정을 했더니 결과는 토크는 항상 0이더라. 근데 얼마나 프리시전으로 프리시전이 그 프리시전인데 그 프리시전이 있죠. 알파 값이 이거보다 작더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보다 작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에트버스 익스페리먼트의 그 골격이고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다 갈릴레이도 그렇고 그 뉴턴도 그렇고 이 에트버스 익스페리먼트의 결론은 다 그러니까 뉴턴도 그렇고 갈릴레오 포함해서 물론 시작은 갈릴레오의 뭐 그 경사면에서 시작부터 시작이지만 그거는 뭐 정확도가 아주 떨어지는 실험이니까 그 다음에 이 에토버스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다 지시하는 건 뭐냐면은 이너셜 매스랑 그 그래비테이셔널 매스는 동일하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weak equivalence principle라고 이제 후대에 부르는 거죠. weak equivalence principle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게 근데 여기서 뭐 그냥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고 받아들였으면 일반 상도론이 나오지 않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인데 이퀴벌런스 프린시플. 이게 두 개가 같은 게 그러니까 모든 물체가 그 똑같이 떨어진다는 이 weak equivalence principle이라고 합시다. 이걸 WEP라고 부릅시다. 이게 뭐냐면은 우연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뭔가 이거는 저기 우리한테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다. Nature tells us something. 여기에 사실은 아인슈타인 이거는 이제 이걸 아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아는 거고
그 뭐야 요 저기 이걸로 가름을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그 소위 말하는 happy thought in my life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자기가 그 happy thought 가장 그 행복한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thought in my life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그 미러클 그러니까 Year of the Miracle라고 하는 세계 중요한 세계 4개죠 사실은 이니컬 MC 스퀘어까지 중요한 논문들을 발표하고 아직 물론 이제 학계에 알려지긴 했는데 아직 아카데미로 베를린으로 베를린 전에 뭐 찌리도 가고 그랬는데 그 전에 아직 특허청에 있을 때예요. 1906년도인가 7년도인가 아마 그쯤 될 건데 그 이거 한번 읽어보게. 그 I was sitting in a chair in the patent office in Berlin. 그 특허청 베른 특허청에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특허청 건물을 가봤는데 작년에 재작년인가. 근데 when all of a sudden a thought occurred to me 이게 바로 그 happy thought라고 어떤 생각이 나한테 떠올랐는데 갑자기 만약에 if a person falls freely he will not feel his own weight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그는 아무런 그 자기의 웨이트를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고 그 순간 이제 전율을 했다는 거고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사실 이상으로 전율을 했다는 건데 그거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 간단한 생각이 그 자기한테 아주 deep impression on me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 생각이 결국은 impelled me toward the theory of gravitation 중력 이론 오늘날 우리가 일반 상대론이라고 알려진 그 이론으로 자기를 추동을 했다. impelled 그런 이야기죠. 한번 이거를 약간 다시 한번 우리가 아교를 해보면은 뭐 weightless person 그 프리폴을 하는 사람의 그 저기 뭐냐 웨이트를 못 느낀다고 하는 것도 되고요.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냐면은 여기 이제 로켓가 있어요. 로켓가 있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을 생각하고요. 그 상황이 뭐냐면은 로켓가 하나 우주 공간에서 중력이 없는 여기는 이제 그 우리가 뉴턴스 그래비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인력 그래비테이션이나 어트랙션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해요. 근데 얘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근데 그 가속도가 하필이면은 이 9.8 m/s 제곱이다. 근데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제 지구상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지구상에 가만히 있으면 역시 그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받겠어. 그래서 땅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이 작용을 하는데 똑같은 힘이죠. 왜냐하면은 그 위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 1번에서는 힘이 m의 a고 2번에서는 mi고 2번에서는 힘이 중력에다가 g인데 mg가 같다는 게 이게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니까 그냥 m이라고 쓰죠. 지금부터는
그리고 A하고 G는 같으니까 같은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1번과 2번은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은 위크 이퀴밸런스 프린시플이고, 근데 여기서 주목했던 건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주목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아인슈타인의 이퀴밸런스 프린시플이라고 씁시다. 모든 사실 두 상황이 all physical laws are same in 1번이나 2번 상황이나 모든 물리적인 법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는 거.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가속 좌표계에 있는 건지 또는 중력을 받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그림도 있는데, 잠깐만 이거 좀 밑으로 일단 내린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 자,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생각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가 A인데, 빛이 직진을 하죠. 빛이 직진을 원래 하는데, 빛이 직진을 할 텐데, 그렇죠? 빛이 직진을 하는데, 근데 이 가속 좌표계 안에서 보면은 내가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빛이 이게 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얘는 그냥 지나갈 뿐인데, 얘는 그냥 지나갈 뿐인데, 그쵸? 요 지나가는 사이에 얘가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등속 운동이면 그냥 얘가 꺾이고 말 텐데, 등속 운동 같으면 이게 이렇게 되고 말겠죠? 이렇게 되겠지? 좀 약간 이렇게 되고 말 텐데, 그쵸? 얘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얘가 이동을 하니까. 근데 이게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동하는 속도가 계속 바뀌니까 얘가 이렇게 휠 거라는 거죠. 그래갖고 사실은 라이트 밴드, 정확히 말하면은 앨리스는, 여기 안에 관측자 앨리스는 빛이 휘는 것으로 관측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accelerated frame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해하겠죠. 자, 그럼 이제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이퀴밸런스 프린시플 적용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상황에서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휘는 걸로 보이는데, 얘는 가속하기 때문에 휘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시면 안 되지. 얘는 그냥
라이트 밴드 그래야 되죠. 뭐 이게 어디에 있든지 앨리스는 자 그래서 지상에서 뭐 관측을 하면 뭐 여기는 뭐 로켓 안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지상에서 하면은 지구 중력 때문에 빛이 휜다. 결국 이런 무슨 얘기냐면은 중력은 빛을 휘게 한다는 뜻이죠. 그쵸? 이 중력이 빛을 휘게 한다는 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는 이 뉴트니안 그래비티로 계산이 안 되는데 빛의 속도가 c기 때문에 뭐 실제 계산은 뭐 일반 상대로는 쓰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의 그 특수 상대론적인 방법을 쓰든지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걸 예측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결과예요. 이게 첫 번째 결과가 consequence 뭐의 결과냐면 스트롱 아인슈타인의 이퀴벌런스 프린시플 이거를 EEP라고 합시다. 아인슈타인의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의 첫 번째 결과가 바로 이게 중력은 빛을 휘게 한다는 얘기고요. 왜 이래? 밑으로 내려가고 자 이거를 실험을 했죠. 사실은 초창기 실험에 약간 야료가 있는 듯하긴 한데 뭐냐면은 뭐 이런 실험이에요. 간단한데 생각보다 이제 지구 중력은 너무 작고 지상에서 관측하기는 힘들고 그 당시에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뭘 했냐면 이제 태양을 지나가면 태양 주변에 가깝게 지나가는 빛은 이렇게 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휘는 게 아니죠. 요 별빛이 그러니까 별빛이 이렇게 오다가 태양의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휠 텐데 그럼 나는 마치 별이 여기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죠? 얘가 이제 observed 포지션이고 그 천구상에서 얘는 실제 포지션이죠. 천구상에서 자 그러면 이제 태양 근처에 있는 별빛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별의 원래 위치보다 약간 이동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측정이 어렵지 않나요? 이게 뭐 이걸 보려고 하면 어때요? 이런 빛을 보려고 하면은 이게 태양 방향의 별을 봐야 되는데 태양 방향의 별을 볼 수가 없죠. 응?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에딩턴의 익스페리먼트인데 개기일식을 이용한 거죠. 익스페리먼트 이게 1919년에 이루어졌고요. 5월 며칠인가 5월 29일이라고 하네. 개기일식 때 관측을 했어요. 근데 약간 훗날에 약간 디베이트가 야료가 있다. 에러 범위가 너무 커서 사실은 이게 관측을 제대로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아무튼 개기일식 때 요 관측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관측의 결과가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값과 동일한 바로 그런 값이 되겠죠. 사실은 이 트라이엄프 중에 하나죠. 그 일반 상대론은 그러니까 일반 상대론까지는 안 가고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실험이 되겠고 사실 오늘날은 훨씬 많은 뭐 일상적으로 본다고 해요. 천문학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게 소위 말하는 그래비테이션 렌즈 우주 공간에는 질량이 아주 큰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블랙홀 주변이라든가
블랙홀 근방을 지나가는 빛들은 그 여기 예를 들어 이제 블랙홀 같은 굉장히 매시브한 게 하나 있고 이 그 뒤에 정반대 쪽에 어떤 또 굉장히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 중력 때문에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보이고요. 이쪽으로 와도 이렇게 휘어서 보이고 사실은 사방으로 다 휘어서 보이면 이게 소위 그래비테이셔널 렌즈처럼 되죠. 그런 것도 관측을 한다고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은 이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 그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또 한 가지 현상, 그래비테이셔널 타임 다일레이션 또는 레드시프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